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지난 20일 평택시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데 이어 21일 평택의 또 다른 농장과 김포시의 한 농장에서 의심 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농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백신 접종을 진행했는데요. 또한 평택과 김포 인근 10km 내에 있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22일까지 임상검사와 의심축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폐사율이 10%에 달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진입 차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지하도 진입 차단 시설이 없는 78곳 가운데 19곳에 대해 연말까지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내년까지 16개 이상을 설치하고 오는 2026년까지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59곳에 대해서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진입 차단 시설이 없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경광등과 경보기 등 간이형 진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해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아이돌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에는 아이돌 연습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과 체중 감량, 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또 아이돌 중도 포기자를 위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 등 진로 상담을 지원합니다. 2017년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고3 여학생이 저수지에 뛰어들어 숨졌던 일 기억하시나요? 폭언을 쏟아내는 고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는데요. 이후 2018년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민간 공익단체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은 민원인 갑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회사가 민원인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정 노동자의 상당수가 외주업체 협력 소속이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가 누군지 모호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요양보호사, 비대면 경제와 함께 증가하는 배달 라이더 등 경제 발전과 함께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감정 노동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감정 노동을 보호하는 법도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인천 단독주택 78,369채 중 71.3%에 달하는 55,859채가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입니다. 전국 평균인 67.4%보다 3.9%포인트 높습니다. 지자체별로는 부평구가 94.5%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가 93.9%, 동구 93.8% 순이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오존존 예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13일간 27회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일 21회 발령 대비 4일 6회 증가한 것입니다. 권역별로는 동남부 9회, 서부와 영종, 영흥 각 8회, 강화 2회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